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예, 현대차 그룹에서 주관하는 수소 이벤트 하이드로젠 웨이브가 이제 오늘이죠. 그다음에 내일은 또 관련 기업들이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소 모빌리티 쇼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들 요즘 흐름 어떤지 알아보고요.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주목받는 LS 일렉트릭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아라 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정 변리사님, 일단 오늘 내일 있는 행사들이 관심이 계속 있었는데요. 수소 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 모멘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테슬라처럼 현대차도 오늘 이제 수소데이라는 것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수소 사업 전략을 이제 소개하는 행사고요. 정식 명칭은 하이드로젠 웨이브고, 현대차는 2000년대 이전부터 수소차를 이제 개발하는 등 수소 경제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소 오토모티브라든지 이동식 수소 충전기라든지 뭐 이런 수소 경제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일산 키텍스에서 수소 기술을 총망라하는 기업들의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진행이 됩니다. 12개국 15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서 수소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수소 에너지 분야의 제품 그리고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이에 맞추어서 동일에 현대차, SK 등 국내 대기업의 총수들이 참여하는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와 다소 밀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전기를 이제 바꿔주는 에너지 캐리어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수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서 그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수소를 사용하더라도 탄소가 아닌 물을 생성하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힘입어서 2019년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1.0을 발표한 바 있고 또 이제 올 상반기에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중심이었던 적용 분야를 선박, 열차, 건설기계, 도심 항공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발전용 수요 또한 커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개발 중인 PEMFC 기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지금 이슈인데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시장이 더 많이 커진 것처럼 수소 관련 장치들이 확대됨에 따라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들로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수소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 소위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섹터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재준 대표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이 수소 관련해서 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한 9개로 해서 좀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영역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막전극 접합체인 MEA와 이 전해질 막 등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을 살펴봤을 때는 시노펙스, 그다음에 코엠텍, 코로롱 인더, 동진세미켄, 두산피어셀, 미코, 볼륨 SK 피어셀, 가오셀, SP어셀, 코롱 머티리얼, 비나텍 등이 있고요. 촉매제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알티맥스와 오텍이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비상장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가스켓 기업으로 살펴봤을 때는 현재 동아화성과 평화홀딩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판으로 살펴봤을 때는 현대제철, 그다음에 유한정밀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적 기기 쪽 관련해서 기업들은 유로스, 세종공업, 유니크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수소 공급 쪽으로는 풍국주정, 그다음에 덕양, SPG, 효성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수소 충전소 인프라 쪽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현재 효성, 그리고 에코바이오, EM코리아, JNK 히터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JNK 히터. 네. 그다음에 수소 탱크 쪽으로는 현재 NK,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일진복합 소재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기타 이 제품 쪽으로 구분했을 때는 우수 AMS, 뉴인텍, 그리고 지펠로스가 현재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 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비상장 기업도 있고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수소 먹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요. 또 우리 산업부에서 선정한 수소 전문 기업 리스트도 있네요. 그거 좀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산업부 선정에서는 수소 전문 기업 11곳을 현재 지난 6월 1일 날 네.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 분야,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충전 분야, 생산 저장 분야를 나누는데요. 연료 전지 쪽 관련해서는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에스퓨얼셀, 그다음에 지필로스, 하이에어 코리아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네. 생산 저장 쪽 관련해서는 원일 T&I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는 유한정밀, JNTG, 가든액이 현재 선정이 됐고요. 충전 분야에서는 EM솔루션과 대하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수소 플러스 1000을 통해 가지고 1000개 기업을 육성할 것을 현재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비와 금융에 대한 판로를 지원할 계획을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산업부하고 이제 산업부에서 선정한 기업들은 훨씬 더 눈길이 가죠. 그 가운데도 비상장 기업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두산 퓨얼셀, S퓨얼셀 이런 데 상장세이고 나머지는 보면 비상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소는 아까 이제 변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를 결국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당장 생각하는 게 수소차잖아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상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재준 대표님? 네. 수소 산업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밸류체인은 생산과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차 인프라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그 8일에 출범하는 이 한국판 수소위원회 현재 동창 기업이 현재 10곳으로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서 퍼스트 무버로 현재 비전을 현재 보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한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사회를 선도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신형 넥소를 출시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는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도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제 판매할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이 밸류체인 안의 기업들에서 유수의 기업들이 현재 수소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기업에 대한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수소차 상용화의 시점들이 점차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이 수소차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수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수소 관련된 얘기는 수소차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부분이고요. 전반적인 뭐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산업의 대변환이거든요. 그런 게 훨씬 더 많고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LX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굉장히 좀 궁금했던 그런 회사예요. 어떤 회사인지 변리사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LX 일렉트릭은 1974년도 럭키포장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요. 네. 1995년도에 좀 저희가 이제 익숙한 LS 산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년 전에 이제 현재 사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명을 변경하게 된 뭐 배경으로는 이제 뭐 산업 전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전기 전력 부분을 모두 다 좀 아우르겠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전기 설비와 관련된 제품은 거의 다 만들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전력기기 그 시스템 그리고 ESS와 같은 전력 저장 시스템, 뭐 자동화 기기, 태양광 사업 등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LX 일렉트릭이 수소 쪽에 어떻게 엮여 있고 뭘 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전력 산업은 이제 고도의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몇몇 업체에 의해서 이제 산업 집중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특히 LS 일렉트릭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 하나파워 시스템,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동 개발 중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울산 미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 협약을 또 체결한 바 있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우리나라에서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로서 각 계열사 등도 글로벌한 프로젝트 수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LS 전선이 수소 관련해서 이제 케이블 사업을 큰 한 걸 하나 땄다고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예, 발전 시스템 제작과 통합 솔루션 구축을 이제 담당하게 될 것이고 국내외로 사업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S 일렉트릭이 수소 쪽에서 해오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소 연료전지 기반 발전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수소차 쪽이 있고 여기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쪽인데 현대차하고도 손을 잡았군요. 네, 지난 12월에 현대자동차와 네. LS 일렉트릭이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발전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기사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 사회 주기 구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곧 수소 발전소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핵심 기술과 수소 전기차 양산 경험이 있는 현대차가 이제 전력 개통망 통합 솔루션 운영 그리고 각종 전력기기 양산을 담당해온 LS 일렉트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인데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LS 일렉트릭은 발전 시스템을 제작, 통합 솔루션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넥소, 엑시언트, 일렉시티 등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적용할 예정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예,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재준 대표님, 당연히 이제 LS 그룹으로 이제 계열 분리가 됐는데요. 지배구조 어떤지 봐주세요. 네, 일단 LS 일렉트릭의 지분 구조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현재 LS가 이제 지주회사에서 지주사고, 예. 이제 46%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럼 자사주도 한 2.3% 지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이 기타로 분류돼 가지고 한 11.5%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LS 단으로 해서 현재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은 현재 LS 전선과 LS 리코동재련, LS 일렉트릭, LS 엠트롯, LS IND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 아시아 그 베트남이죠. 그다음에 가온 전선으로 현재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LS 메탈, LS 사우타, LS 메카피온 그리고 중국 법인인 락성전기 무속과 대련 그리고 베트남의 LSB나 인더스트리얼로 현재 지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분 자체가 100%를 현재 확보한 게 있고요. LS 사우타 같은 경우에는 90%, LS 메카피온 같은 경우에는 85.6%의 LS 일렉트릭이 지분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LS 그룹으로 계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배구조상에서는 특별하게 유념하거나 이슈가 있을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 체크 좀 해주세요. 네, 2분기 실적 발표됐는데요. 네. 매출액이 6,43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땐 7.5%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47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410억 정도였는데 이제 훨씬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증가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자동화 솔루션 관련해서 공장 자동화 쪽 관련해서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대기업 시장 내 입지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이 현재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는 신재생 사업부가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 앞서 말씀드렸던 LS 메카피온과 중국의 무속법인에서도 실적 호조세가 나오면서 2분기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반기 쪽 관련된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국내 설비 투자 회복과 해외의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60억 원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100% 이상 증가할 것을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화 솔루션 쪽과 이 LS 메카피온이 호실적이 2분기 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는 2분기 말 기준에서 수주 잔고가 2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주 증가에 따라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재생 사업부 쪽 관련해서 육상 쪽 태양광 수요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형 해상 프로젝트 태양광 프로젝트가 수주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상반기와 유사한 부분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경빈 변리사님 특허 현황은 어떤지 봐주세요. 네, 검색한 결과 2만여 건의 특허 검색이 됩니다. 엄청 많네요. 네. 한국에서만 4,700건이 네. 있고요. 해외 특허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 특허 출원하면은 거의 등록되었다 하면은 거의 해외에는 거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도별 출원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에는 특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2,0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한 이후로 계속해서 특허 수가 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LS 일렉트릭의 경우 사실 이제 국내에서 경쟁사가 좀 거의 없다 보니까 특허로 큰 재미를 이제 보고 있지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정말 중요한 기술을 좀 제외하고는 특허로 보여야 할 필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자면은 전기 소재의 소재, 구조 분야의 특허가 약 32%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고요. 전력 배전 시스템, 전원 변환 장치, 전력 측정기 등 다양한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오늘의 키워드인 수소 연료 전지 분야로 이제 제가 키워드를 별도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관련해서 이제 검색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특허는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지금 소멸하거나 취하된 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직 미공개된 부분이 있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어서 시간을 조금 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모멘텀 LS 일렉트릭을 쭉 봤는데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이재준 대표님, 이제 수소 모멘텀으로 최근에 좀 그전에도 사실 좋게 보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주가도 제법 올라왔습니다. 주가 좀 전망해 주세요. 네, 차트를 살펴보면은 2020년 9월달 79,000원 선부터 올해 계속 거의 1년여 정도가 박스권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7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재까지 왔을 때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약 1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현재 118만 주 정도 현재 매수세를 매집을 했습니다. 일별로 봤었을 때도 수급 현황 자체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세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8월 들면서 8월 25일과 30일 제외하고는 계속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흐름상 하반기 관련된 제가 앞서 모멘텀 이야기를 드렸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부분이 79,000원 선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79,000원 선 부분에서는 이 매물대가 좀 강하게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항을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일렉트릭 쪽에 대한 그런 수혜들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만약에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79,000원도 상향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 모멘텀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있는 LS 일렉트릭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라 FA 이재준 대표, 정경빈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